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소 건립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포스코는 해외 선진국들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지난 주민 설명회에서 제기된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의 주장대로 별 문제가 없을지 앞으로의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 박성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약 20조 원을 투자해 수소 환원제철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이 탄소세를 부과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탄소 중립은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자금 등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탄소 중립은 한 기업, 한 산업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생존의 문제이며 국가 경쟁력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바다 매립과 관련해선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는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에 대해선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철소 건립을 가정해 10년 뒤 해안선 변화를 예측한 실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실험 결과 영일대에는 영향이 없고 도구와 송도는 제철소를 건립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각각 0.01m와 0.13m가 더 퇴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하나 안 하나 영일대 해변은 백사장 변화가 없다. 0.77가 되면 0.77이고요. 도구 약간 늘어나고 송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늘어난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해양보호생물인 잘피류는 사업 대상지에서 최대 4.6km 떨어진 해안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매립에 사용되는 슬래그는 폐기물이 아니라 부산물로 유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내년 3월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투자비가 증가해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두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포항과 울릉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전남 광양시, 서울 노원 서초구, 대구 수성구 등 7개 지자체와 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빌라에서 동일 견종 50여 마리가 무더기로 구조됐습니다. 몇 년간 집에 방치되면서 근친 번식돼서 기형과 피부병으로 건강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세입자인 견주는 나타나지도 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빌라. 이곳에서 시추 견종 50여 마리가 배설물과 각종 쓰레기에 뒤섞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털은 오물과 뒤엉켜 갑옷처럼 딱딱했고 피부는 온통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오물이 그렇게 엉겨버리니까 발 내장이 전부 다 그냥 다 밀지도 않았는데 피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는데 살 썩은 냄새 나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3년여 동안 근친교배로 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대로 걷는 것도 사실 힘든 애들이 좀 많아요. 발톱이 좀 이상하게 기형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원래는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이 짖진 않는데 불안해서 그런지 한 마리가 짖으면 불안해서 다 같이 짖는 것도 굉장히 심하고요. 지난 23일 강아지 악취가 심하자 빌라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니 학대당한 강아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시추 2마리는 구조 현장과 보호소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냄새나고 내가 이래가 왜 살았는데 이랬니다. 데리고 다니지도 못해 솔직히 해갖고. 새끼가 전부 다 요매인데 바깥에
집 안에서 나는 강아지 악취가 여기 빌라 바로 앞 도로까지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빌라 주인이 세입자와 연락했지만 알아서 처리하세요라는 말만 무책임하게 남겼다고 합니다. 견주인 40대 남성 세입자는 부재 중인 상태. 3년 전 견주가 시추 2마리를 애견샵에 데려왔을 때도 학대 방치돼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사람으로 키운다면서 집에 14마리나 있으면 중성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마취하는 게 불쌍해서 중성화를 못 하겠다면서 이러는 거야? 우선 암컷 24마리는 미용과 중성화를 거치는 등 긴급 조치를 마쳤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세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우와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을 특별 현장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산업 현장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운영하고 사업주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서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폭우와 폭염 관련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점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31일까지를 폭우, 폭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일하다가 폭우나 폭염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출연한 4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선 사업비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의뢰해 출연 기관 4곳에 대한 경영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경주문화재단이 가등급을 받아 3년간 1위를 차지했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한 등급 상승한 가등급,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나등급,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다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평가에선 ESG 경영과 직원 역량 제고, 이해충돌 방지와 재난안전 예산관리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경영 성과 등 재무적인 결과와 함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 비재무적 경영계획 추진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ESG 경영을 많이 준비하신 기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려고 많이 요즘 보통 보면 책임 경영 때문에 재무적 경영을 많이 추구하는 반면 이렇게 비재무적 경영을 많이 하신 기관에 조금 더 가점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평가에선 인사의 공정성 제고와 전문 연구진 확대, 공정한 직원평가 기준 마련과 새로운 경영지표 수립 등 기관별 개선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경주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등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성과상여금뿐만 아니고 사업비에 있어서도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거고 그리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요구를 해서 그게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내년부터 유형별 세부 평가 지표를 변경하고 출연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한 전세 반환보증료에 대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겁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격 요건을 검증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5일 이내에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겪은 교권 침해 사례들을 들어봤는데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 처벌법이 악용되면서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교사 경력 10년째인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년 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걸 말리다 오히려 학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을 때렸고
이거를 말릴 때마다 또 저를 때렸어요. 뭐 발로 정강이를 차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해 열었는데 이번에는 학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부모가 작년 담임은 뺨 맞고 참았는데 당신은 왜 못 참아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후 학부모는 다른 학생과 차별했다며 교육청과 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 교사는 3년 동안 학교를 쉬어야 했고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력 20년이 넘는 또 다른 교사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강당에서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좀 당기면서 일어서자라고 하니까 자기 몸에 터치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 피해는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선량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 교사로서의 자괴감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작년에는 정신과도 다녔고. 교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아동학대 처벌법 악용이 꼽힙니다. 아동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제 훈육과 생활지도와 그다음에 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정서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어떤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사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 신고 기준에 예외로 둘 것과 이를 방해하는 학생을 제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 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지역과 충북 전북 지역 등의 주소를 둔 재학생으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동국대는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문화유산 100개를 지정해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기후변화 피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해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